네, 오늘도 마음의 길이 나는 원리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왜 마음의 길이 날까요? 저는 마음의 길이 나는 원리를 2003년 자선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저는 전현수 박사님을 말하는 것이죠.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생각이 탁 올라왔습니다.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생각과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.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놀람 속에서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계속 관찰했습니다. 그 결과 거대한 생각의 탱크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탱크 속에 든 것들 가운데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. 그때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. 예를 들면 달인의 비밀 같은 것입니다. 아인슈타인이 왜 물리를 잘 하느냐 하면 생각이 탱크의 물리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. 모차르트는 생각의 탱크에 음악이 꽉 차 있어서 수많은 명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. 미국 사람은 영어, 한국 사람은 한국어가 생각의 탱크에 꽉 차 있으므로 말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. 올라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생각의 탱크에 넣지 말아야겠다라고요. 생각의 탱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. 첫째, 생각의 탱크는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. 둘째, 생각의 탱크에 들어있는 건 지울 수 없습니다.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지울 수 있지만 생각의 탱크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. 너무나 놀랍죠?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것은 언제라도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 수행도 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술도 먹지 않고 해서 바람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람기 없는 사람으로 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조건이 마련되면 예를 들어 술도 마시고 바람기 있는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바람기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. 생각의 탱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또 거기서 무엇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.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각의 탱크에 무언가가 입력되는지도 관찰했습니다. 그랬더니 6가지 경로, 즉 눈, 귀, 코, 혀, 몸, 정신작용을 통해서 입력되었습니다. 눈으로 본 건 다 들어갑니다. 우리 눈은 기능이 탁월한 카메라라서 찍자마자 바로 저장됩니다. 귀로 들은 것, 코로 냄새 맡은 것, 혀로 맛을 본 것, 몸으로 감촉한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저장됩니다. 마지막으로 정신작용을 통해 입력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. 제가 볼 때 사람들에게는 눈과 정신작용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. 이것은 전현수 박사의 생각입니다.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영화를 봤습니다. 둘 다 한순간도 졸지 않고 영화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. 이러면 눈과 귀로 입력된 것들은 비슷하겠지요. 그런데 한 사람은 본 걸로 끝나고 다른 사람은 영화를 본 뒤 그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당연히 후자에게 영화에 관한 훨씬 더 많은 것이 입력되었겠지요. 이런 원리를 잘 알면 자기가 어느 때 잘했다,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습관도 많이 줄어듭니다. 사실 우리는 준비된 만큼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 순간에 잘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많이 입력된 것은 잘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많이 하면 많이 올라옵니다. 이것이 마음의 길이 나는 원리입니다. 처음으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들숨과 날숨을 자주 놓칩니다. 연불 수행도 그렇고 다라니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.
하지만 많이 하면 잘 됩니다. 자꾸자꾸 하니까 자꾸자꾸 쉬워지는 것입니다. 그러니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면 현재로 데려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. 그러면 현재에 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? 무엇보다도 과거나 미래로 갔을 때 받는 영향에서 벗어나는 이득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과거나 미래로 갔을 때 받는 영향에서 벗어나는 이득이 있습니다. 이 점에 주의해야겠지요. 따라서 현재에 있는 것에 확고해지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현재에 있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것을 지켜봄으로 분명한 알미 생깁니다. 현재에 있게 되면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지켜봄으로 분명한 알미 생깁니다. 현재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될 뿐더러 보통은 탐욕, 성냄,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있는 아는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어 분명한 알미 생기는 것입니다. 분명한 알미 생기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. 그 결과 생활에 필요한 적절하고 분명한 지혜가 생깁니다.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마구 뒤섞여 있으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해서 틀린 길로 가기가 쉽거든요. 그런데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니 확실하게 아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현재에 있게 되면 이 밖에도 여러 이득이 있습니다.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게 되어 좋은 일이 많이 축적됩니다. 잠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.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지요. 자신감도 생기고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. 셀 수 없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재를 보물로 여깁니다. 그에 비해 과거와 미래는 독이 섞인 꿀물입니다. 현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익을 알게 되면 추억을 떠올리거나 미래를 꿈꾸는 일 같은 걸 하지 않게 됩니다. 현재의 이득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로 가지만 현재에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바뀌어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게 됩니다. 네, 굉장히 놀라운 이론이죠.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불교 정신치료 강의에서 전현수 박사께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.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고 이를 실천하는 힘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몸과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다인데 굉장히 길어서 이것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다 더 중요한 현재에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에 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? 무엇보다도 과거나 미래로 갔을 때 받는 영향에서 벗어나는 이득이 있습니다. 따라서 현재에 있는 것이 확고해지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현재에 있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것을 지켜봄으로 분명한 알미 생깁니다. 현재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보통은 탐욕, 성냄,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있는 아는 기능이 고도로 발휘되어 분명한 알미 생기는 것입니다. 분명한 알미 생기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. 그 결과 생활에 필요한 적절하고 분명한 지혜가 생깁니다.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마구 뒤섞여 있으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해서 틀린 길로 가기가 쉽거든요.
그런데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니 확실하게 아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현재에 있게 되면 이 밖에도 여러 이득이 있습니다.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게 되어 좋은 일이 많이 축적됩니다. 잠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.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지요. 자신감도 생기고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. 셀 수 없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재를 보물로 여깁니다. 그에 비해 과거와 미래는 독이 섞인 꿀물입니다. 현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득을 알게 되면 추억을 떠올리거나 미래를 꿈꾸는 일 같은 걸 하지 않게 됩니다. 현재의 이득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로 가지만 현재에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바뀌어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게 됩니다. 라고 쓰여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이 말에 정신을 차려서 현재의 이득에 충실하는 하루가 되고 과거와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에 있는 훈련을 하여서 많은 이득을 보시길 바라며 저도 오늘 행복하게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.